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IT 업계의 명절이라 할 수 있죠.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언급했다시피 그 현장에 가서 아이폰 15를 비롯한 신제품들을 조금씩 만져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품을 보니까 이번 아이폰의 경우 상당히 그 변화폭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으면서 나는 이걸 사야 되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확실해지는 라인업별 선긋기가 굉장히 칼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15 구매를 앞두고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이 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품이 어울릴지, 그리고 저는 무엇을 살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직접 제품 만져보니 아이폰 15 일반형 모델에서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프로 모델에만 적용됐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는 일반형 모델에도 적용됐거든요. 이로써 아이폰 10 이후 애플의 상징과도 같던 탈모, 아니 노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와 일반형 모델 간의 외관형 차이가 없어질 것 같지만 애플은 역시 애플이더라고요. 15를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전작 대비 베젤이 크게 줄어들면서 무관상으로도 상당히 화면별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둘을 가져놓고 직접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한 편이에요. 역시 차이를 두긴 두네요. 주사율 차이도 여전해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이, 일반형 모델은 60Hz 화면 주사율이 적용됐다 하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기능, 즉 AOD 기능 역시 프로에서만 지원된답니다. 측면과 후면의 경우 전작 대비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매트한 질감의 마감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일반형 제품의 경우 완전히 무광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단단하고 터프하게 마감이 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또한 아이폰 15 프로용의 경우에도 전작과 달리 측면에조차 무광 마감 처리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아이폰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에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적 변화로 보입니다. 입자가 거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더 견고함을 자랑한 거겠죠. 물론 일반형 모델에는 티타늄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긴 했지만 그래도 프로 라인업의 디자인 언어에 맞춰 후면과 측면의 질감이 매트하게 바뀐 거고요. 여튼 일반형이든 프로형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는 측면이 더 둥그러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쥐었을 때의 느낌, 즉 그립감이 꽤 많이 달라졌는데요. 기존 프로맥스 라인업의 경우 전작이 워낙 큰 데다 무거워서 손에 쥘 때 불편한 감각이 있었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손에 쥐기도 편하고 무게도 줄어들면서 꽤나 그 개선폭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이게 보시다시피 전면 디스플레이도 끝부분이 미세하게 곡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필름이나 강화유리의 경우 화면에 제대로 붙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5등급 티타늄 재질이 도입됐습니다. 참고로 이 등급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티타늄의 순도를 말해요. 1등급의 경우 순도가 가장 높지만 마치 순금과 비슷한 원리로 너무 물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선 적당한 강도와 내부 식성을 가진 5등급의 티타늄 합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애플 측 설명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 적용된 5등급 티타늄은 화성 탐사 로봇에도 들어간 것이다 라고 자랑을 하던데, 이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무게예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모두 전작 대비 무려 19g이 줄어들었는데, 앞서 설명한 둥근 측면 마감과 함께 그립감을 매우 좋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더라고요. 실제 제품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새롭게 적용된 외장재의 내구도나 부식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화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이폰 15의 모든 라인업에서 골드 색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13년 아이폰 5S의 샴페인 골드 색상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하나씩 일반형부터 살펴보자면 아이폰 15에는 블랙, 블루, 그린, 옐로우, 그리고 핑크가 추가됐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핑크색의 경우 굉장히 연한 분홍색이에요. 라일락색 정도로 화이트 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핑크색인데, 측면 프레임 부분에만 색이 강조돼 있고 후면은 이보다 색이 더 빠져서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찍을 때마다 거의 모든 각도에서 비슷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진이 실물 담지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긴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게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정도예요.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블루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색상이 핑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연하게 뽑혀서 과거에 용달블루 같은 다소 과감한 느낌을 주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고로 연한 개나리빛 같은 옐로우와 그린 역시 프레임이 강조되고 후면은 유리로 마감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잘 보세요. 블랙이
진짜 시검에서 혼자 프로 라인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카메라 개수만 아니면은 색상만으로는 진짜 프로와 구분이 어렵죠. 여튼 이제 프로로 넘어가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엔 블랙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루 티타늄과 함께 내추럴 티타늄 색상까지 총 4가지 컬러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내추럴 티타늄 색상의 경우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부터 적용된 티타늄 소재의 느낌을 최대한 강조한 듯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보면 약간 누런기가 감도는 밝은 회색 느낌이라 금속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돌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또한 블루 티타늄의 경우에는 14 프로의 딥퍼플과 상당히 유사한 색감이었고요. 나머지 색감 역시 기존과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프레임 색상이 바뀐 걸 빼놓으면 전작과 색감이 큰 차이가 없어갖고 내가 신제품을 샀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내추럴 티타늄을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가장 큰 기대점 중 하나였죠. 드디어 아이폰의 충전 데이터 전송 포트가 USB-C 타입 포트로 바뀌었습니다. 두 제품의 포트가 완전히 다른 거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몇 년이 걸린 거야 대체? 이제는 드디어 아이폰과 갤럭시가 같은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라이트닝 케이블을 어차피 잘 쓰지도 않긴 하지만 완전히 쓰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아이폰 일반형 모델에서는 USB 2.0을, 프로급 모델에서는 3.0을 사용하는 차이를 뒀음에도 프로급에는 USB 3.0 케이블을 넣어주지 않아 별매로 3.0 케이블을 구매해야 한다. 이거는 좀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 에어팟 그리고 유선 아이팟 제품에도 C타입이 적용된다는 건 고무적인 변화라 생각합니다. 특히 애플이 발표해서 이제는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 아이폰으로 에어팟을 충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데 진짜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정말 속이 시원한 멘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까 애플 아이폰만을 인식하게 하는 시스템, 흔히 MFI라고 하죠. 그런 건 C타입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USB-C 타입은 전 세계에 오픈된 규격이라 거기에 맞춰 포트와 케이블을 구성했다고 하니 이거 왜 이렇게 마음 편해지죠? 마지막으로 C타입 충전 케이블의 경우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설명에 따르면 일종의 패브릭 질감의 케이블이 들어갔다고는 합니다. 다만 아이폰 색상에 맞춰서 패브릭 케이블의 색상에 맞춰 나온다는 루머가 있긴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패키지 실물을 보지 못해갖고 일단은 루머로 남겨둬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위로 올리면 벨소리, 아래로 내리면 무음. 16년 동안 아이폰이 상징과도 같던 음소거 스위치가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이폰 15와 프로맥스 라인업에 기존의 스위치 대신 액션 버튼이 도입됐는데요. 기능 데모를 보면 설정창을 통해 액션 버튼에서 수행할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특히 카메라의 경우 단순히 카메라를 켜는 게 아니라 셀피나 비디오 등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직접 단축어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의외로 이 버튼 때문에 단축어 자체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음소거 스위치의 태장이라 오랫동안 아이폰을 봐온 사람이라면은 이게 좀 시원섭섭하기는 한데 뭐 이제는 변할 때가 된 거겠죠. 카메라의 경우 꽤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시연 현장에서 신기했던 부분부터 설명하자면 일반형 모델과 프로급 모델 모두 인물 사진 모드를 전환하지 않고도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촬영 시 프레임 내에 사람,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있을 경우 아이폰이 알아서 심도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라도 이렇게 초점을 바꾸고 인물 사진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또한 일반형 모델에서도 48메가픽셀 카메라가 적용됐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48메가픽셀로 사진을 찍고 이를 크롭하면 기존 사진보다 2배 확대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폰 일반형에는 렌즈가 광각, 초광각 이렇게 2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 기능으로 인해 망원 렌즈가 하나 더 달린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활용도는 제품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망원 기능이 아쉬웠던 아이폰 일반형 유저분들이라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꽤나 괜찮은 소식이죠. 또한 프로맥스에서는 소문상에만 있던 5배열 망원이 드디어 적용됐는데요. 실제로 모델, 즉 디에디터님의 얼굴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를 자세히 보면 3배율까지만 지원되는 프로 제품과 5배율까지 지원되는 프로맥스 제품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시죠? 이게 렌즈로 환산하면 120mm급이라 촬영 시 요구되는 거리가 워낙 길어갖고 실제 활용법은 좀 고민해보긴 해야겠지만은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수한 광학 성능을 가진 렌즈가 켜켜이 쌓여있는 거는 반가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업계 최초로 3나노미터급 공정을 사용한 A17 Pro, 성능이 향상되고 배터리 효율이 늘었다. 뭐 당연한 이야기기는 한데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죠. 특히 키노트에서 애플이 게임을 진짜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공정도 진화했고 무엇보다 NPU 성능에 기반한 업스케일링 능력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물리적인 사이즈상 모바일 GPU 성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NPU를 동원해서 인공지능으로 게임 플레이를 더 쾌적하게 해상도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 조합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표현에 따르면 주머니 속에 강력한 게이밍 기기가 있는 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던데 아무래도 이게 스팀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게이밍 성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디비전도 그렇고 어쌔신 크리드도 그렇고 애플의 아이폰에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거의 준 콘솔이나 다름없는 게임 타이틀이 올라오는 거는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맥에서도 게임에 힘을 주고 있죠. 신형 아이폰을 TV에 연결하면 정말 콘솔처럼 작동할까 뭐 요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다만 흥미로운 소식 중에 하나는 전작 대비 물리적인 칩의 사이즈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휴대폰의 실제 성능은 제가 직접 휴대폰을 구하는 대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소감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애매하지 않게 기본은 하되 일반과 프로의 라인업별 성능 차이가 확실하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문가세요? 어비 사진과 영상이세요? 무조건 프로 맥스입니다. 렌즈 환산 기준 13mm부터 120mm까지 다 있어요. USB 3.0의 C타입이라 이젠 영상 옮기고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참 쉽죠. 가끔 사진만 찍는 정도세요? 편리한 일반이나 플러스로 오세요. 이제는 초광각 광각인 망원 비슷한 것도 틀려서 원하는 만큼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머신러닝이 알아서 사진을 예쁘고 아름답게 찍어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되면 프로 라인업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3배율 약간 아쉬운데 5배율로 갈까? 이걸 노린 겁니다. 여튼 제 개인적인 픽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네, 저도 당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번 아이폰 15의 경우에는 프로 맥스의 판매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던데 네, 저도 전문가의 예측에 딱 들어맞는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요. 여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더 재밌는 소식과 함께 곧 돌아오겠습니다. 끝! 네,